인사는 하고 댕기나. 벤치마킹.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진짜. 사장님, 저 힘들어서 배달 못 다니겠습니다. 고생했다. 이거 배달 손님 줄여서 걱정이구만. 이게 무슨 엄살이고 이 자식이. 날씨 풀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해운대 쪽은 아예 꼼짝도 못 하겠어요. 맞아. 교통이 장난 아니야 진짜. 야, 네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무슨 교통 체증 이야기야. 거기서 오토바이는 왜 나오는 거야? 외제차 타닌다고는 좀 뭐 무시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근데 라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니까. 조금 지나면 거기 이제 장난 아닐걸 이제. 아니 지금보다 어떻게 해서 나빠질 수가 있어? 지금도 지옥인데 지옥. 아니 거기 해운대 해수욕장 거기 지금 엄청나게 큰 아파트들이 맞아, 막 맞아, 들어서고 맞아. 있거든. 무슨 아파트요? 몰라? 해운대 앞바다를 백사장이나 해수욕장을 자기 앞마당처럼 쓰고 있는 101층. 101층이래 101층. 그러면 우리 거기 투자합시다. 느낌이 당연하지. 펴보는 수요 반점을 그 1층에 딱 집어넣어서 우리 지난번에 못했던 7성급 호텔 정도의 반점. 좋다. 좋잖아. 자 여기 냉수입니다. 한 잔씩 드시고요. 이제 손님 옵니다. 출판사를 접읍시다. 자자자 잠깐 준비합시다. 잠깐 그만하고. 우리가 잘 그치. 어울리잖아. 우리랑 이미지랑 딱 맞아. 예. 요즘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3개의 초고층 건물을 완공시켜서 초고층 건물을 많이 지은 나라 세계 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세계 최고층 건축 학회에 따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이제 완공된 초고층 건물이 총 140건물이 된답니다. 140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보시면 두바이도 큰 건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층 이상, 500m 이상의 이런 초고층 건물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근데 저는 높아도 정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도 이 초고층 건물 하면 또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해운대 쪽 건물. 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뽑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부산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해운대 뭐 위버드 제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파크, 그다음에 뭐 착공 예정이죠. 부산 롯데타워. 거기다가 100층 넘긴다 그랬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까 잠깐 말했던 그 LCT 랜드마크 타워까지.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100층 건물 딱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LCT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게 좋기만 할까?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그렇게 높이 지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조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땅이 워낙 좁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일조권하고 조망권 침해예요. 그렇죠. LCT는 지금도 그 뒤편에 공사장 뒤편 가보면 낮에도 그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림자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근데 우리 장 주방님 얼굴이 지금 그림자가 끼었어 지금. 내 얼굴에 그림자도 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지금 이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 뭡니까? 부산의 상징 같은 곳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 이 해운대는 이 난개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망가지고 있다는 그래요. 안타까운 해안선을 갖다가 너무 고층 빌딩이 점유하고 있어갖고 해안선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네, 바다 풍경도 많이 삭막해지고 있고. 맞아요. 모든 개발에는 사실 명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명암이 측면, 있죠.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또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마이스 산업, 관광도시 육성 아닙니까? 의료 관광도 해야 되고 이런 관광객 많이 하려면 사실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이런 랜드마크 하나 더 들어오면 우리가 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부가가치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이 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왜? 아니 뭐 수준이 낮아야 얘기를 하지. 하이 소사이어티, 비치 프론트 하우스, 코타키나발리의 일출을 보면서 와인 파티도 안 해보신 분들이 무슨 그런 걸 얘기하신다고? 야, 아니 이건 뭐냐? 던진 거예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랑 수준이 딱 맞더라고요. 오. 같이 한번 보시죠. 오. Corner. Yeah. Here I come, can't have one if you ain't lost none. Big Papa Bear, call me the done. This one free nizzle in the sound system. Here I come, big Papa Bear, call me the done. 분위기 어떠세요? 보기에는 좋죠. 외국 사람들이 딱 오면은 첫째는 거의 좋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첫째. Yeah, I was watching yesterday the construction. Very beautiful. Lots of work. Well, yeah. I like the design, the angles, yes, the reflection of the sun. Yeah. Reflect of the sun. Yeah. Yeah, it's point. 혹시 학생분이세요? 아니요. 부산 사시죠? 아니요, 부산 안 사요. 아, 그럼 어디 살아요? 저 경기도 사는데요. 저 친구 3번 사는데. 아, 정말요? 네. 저도요. 아, 3번 사네요? 네. 아, 이번에 3번고에서 고등랩 한 명 나왔던데. 아, 네. 김호진 씨요? 네. 원래 그쪽 랩 잘하나? 그쪽. 그럼요, 3번 랩 맛집이죠. 프리스타일 하나만 보여주면 안 돼요? 프리스타일은 못해요. 그러면 연습했던 거 하나만 보여줘요. 연습했던 거요? 아니요, 근데 지금 친구들하고 있어서. 아, 저희는 그 여기 KBS 괜찮아요. 수요반점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희 저런 건물 보면은 어때요? 여기 살고 싶어요? 아니요, 별로. 왜요?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넓을 것 같고. 아, 안에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이요? 네. 전 목욕탕만 있어도 좋아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 사세요? 네. 저런 건물은 좀 약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똑똑해도 뭐 우리만 좀 안 됐죠. 높아도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높으시죠.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기? 건물 보시면? 저기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이래 있으면 우리 집 넘어 우리 집까지 다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거 완공되면 여기 해운대 사시는 분들 좀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거가 뭐 있어? 있는 사람이나 좋은 거 뭐, 없는 우리야 뭐 하루 종일 짜도 못하는데 뭐. 저기 뭐 이렇게 주민들 해운대 사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뭐 편의 시설이랑 그런 거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 어르신 랩 좋아하세요? 예? 랩? 랩이 뭐인데? 나는 내가 바라는 성공이란 걸 경험한 후에도 내가 사는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 어차피. 내가 사는 것도 변하지 않았지. LCT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거 분양가가 한 어느 정도면? 지금 평당 3,000에서 3,100 정도 보시면 3,000이면 여기 살 수 있어요? 평당. 아 평당이요? 지금 66평이 제일 작은 거고요. 76평이 커요. 큰 거예요. 그렇게 남았어요. 4타입 정도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실제로 살고 싶으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억이요. 20억이요? 네. 저 푸른 해운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LCT에 살고 싶소. 아, 제가 실제로 그 초고층 건물 앞에서 딱 보니까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일단 하나는 약간 위압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풍경 앞에 저렇게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규모가 상당한 걸 넘어서 진짜 밑에서 보면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모만큼이나 이것을 둘러싼 문제 역시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3박 4일 걸리는데 어떻게 다 말씀드릴까요? 한번 줄여서 얘기해볼까요? 우선은 이 LCT 부지의 역사부터 한번 보면 부지의 역사. 네네. 원래 여기가 이제 굉장히 황량한 그냥 군부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곳을 부산시가 온천센터로 공공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온천으로.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공공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민간 개발업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2007년 11월에 해운대 관광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민간 사업자를 이제 공모를 해요.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개발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이름이 멋집니다. 트리플 스퀘어. 트리플 스퀘어. 그래서 건물이 3개 올라간 것 같아요. 트리플 스퀘어인데 선정된 업체가 현재 LCT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그 특혜나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해안 경관 개선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안선하고 이렇게 어울리도록 저희하고 어울리도록 개발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미관하고 어울리게끔 딱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중심지 미관 지구, 그다음에 일반 미관 지구. 그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중심지 미관 지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60m 이하로 고도도 제한하고 아파트 같은 주거 시설도 못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100층이 넘어가요. 네. 101층. 101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분노해야 될 사안인데요. 중심지 미관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줍니다. 아니 그렇게 쇽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으려면 뭐하러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속바닥 뒤집어요? 손바닥 뒤집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이 많이 뒤집어졌구나. 당시에 이제 이런 결정을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누가 있었는가 명단을 보면 25명의 위원 중에서 사실은 이 사업에 좀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낼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된 교수들, 그다음에 이 LCT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또 하나 좀 이렇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회의하는 시간이 딱 3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30분. 30분 만에 30분이면 짜장면 시켜서 먹고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101층짜리 진짜. 야, 대단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특혜예요. 특혜. 이 중심에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영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7년 전후로 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관과 그리고 학계 그리고 기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변 단체들 중에서 이분하고 식사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이분 이제 식사 한 번 안 했다 정도 하면 내가 인지도가 떨어지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아마 사장님 가셨죠?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핫한 인물 아니요. 저는 그때 드라마 찍고 있었어요. 핫했으니까 안 불렀어요. 부산에 잘 안 불렀어요. 저는 몇 번 만난 거 같아요. 자기는 안 불러. 그래요? 자기는 안 불러. 엄청난 비자금, 겉으로 넣은 것만 해도 705억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권력기관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정경진 행정부시장이었죠. 전 부시장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할 때 이 건과 관련해서 낙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올 초였죠. 정현민 행정부시장, 전 행정부시장도 이 건과 관련되어서 재판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 내부에서 들어오면서 자진 사퇴 배경으로 왔죠.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정치권 이런 고위 인사들 이런 로비를 해가지고요. 2007년도에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주거시설 지어라 이렇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 허가가 날려 그러면은 구의회, 해운대 구의회, 시의회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이제 더블로 막히는 건데요. 부산시의회나 구의회는 이런 행정을 또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자 편을 또 들어주는 거죠. 그 당초 공모안을 보면 지금의 LCT는 호텔, 콘도 같은 상업시설을 채워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심의 최종안을 보면은 이제 연면적의 주거시설이 4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많이 차지했는데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 채도 한도가 45%인데 꽉 차서 제가 같으면 44.99 했을 것 같은데 1%로 남겨갖고 와, 그 1%에 해당하는 수익을 포기했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양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기 힘든 사회는 아니에요. 양심이 남아서 1%로 남겼어. 부산시는 이제 공공개발하고 거리가 많이 멀죠. 많이 멀죠. 많이 멀고 있는 민간 사업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렇죠. 이야, 이거는 부산시가 대놓고 한 민간 업자에게 그냥 특혜를 갖다가 이렇게 친 경우인데. 갖다 바친다는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해운대구에서는 또 주민에게 공람 공고도 제대로 안 해요. 보면 이 공고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거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들 귀에 들어갈까봐 아예 그냥 이렇게 입을 막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한 3박 4일 걸린다 그랬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당시 이제 사업자가 시공사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이제 국내 경기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100층 이상의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힘들죠. 네, 또 공사 착공도 지연되면서 이 이제 사업자가 굉장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또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이때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법무부가 등장합니다. 법무부가 등장을 해서 현재 지금 이 LCT 건물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우리 야당 대표님 아니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시 장관일 때인데 부동산 투자 이민을 받아준 지역이 청라 그리고 평창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이런 공공성이 띄어 있는 관광 투자 지역을 대상으로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다르죠. 네. 딱 지역을 찍은 게 아니라 건물을 찍어줘요. 건물을 찍어줘서 투자 이민재 대상지를 한 게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이건 뭐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게 이 부동산 투자 이민재로 개발 사업이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그렇죠. 살아나는 거죠. 이때 중국의 최대 건설사가 이제 시공사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중국에. 네. 근데 요것도 나중에 보면 뭐 자금 조달이라거나 수익 배분이라거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중국 건설사는 빠지고요. 그럼 또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덩치는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올 때 포스코 건설이 또 이제 짜잔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당시 이렇게 위험성도 크고 했던 거를 포스코가 책임 시공하겠다.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죠. 임원진들은 격렬하게 반대가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성실하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처럼 펼쳐지는 기적처럼 펼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누가 개입을 했을까? 청와대가 하지 않았을까? 청와대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건물 하나 짓는데 온갖 권력 주체들이 서로 커넥션을 맺으면서 자, 거기다가 이 정도 사업을 갖다 일으키려면은 이 자금 문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죠. 부산시는 이제 LCT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낳아주는 데 도움을 줬다면 길러주는 데는 또 부산은행이 아주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해요. 부산은행이요? 네네. 부산은행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이 PF 대출 보증을 서주고요. PF 대출은 또 뭐예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한 시공하면 그 권리,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부지권 그걸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 투자를 받지. 그런 게 담보가 돼요? 담보가 돼요. 그럼 나도 그거 할래. 이게 뭐 있어? 근데 이게 그 PF 대출이라 해도 1조 2천억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고 거기에 더하기 5천억 정도의 또 단기 대출도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뭘 믿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업자였던 이용복 씨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 자산이 하나도 없는 분께서 705억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관계를 다 주물르고 전부 다 브라더를 마피아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야, 특혜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기억도 힘드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특혜 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쫙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총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용복 씨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사천리로 통과가 다 됐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 해당자는 다 지금 형을 받아서 이제 구속돼서 형 집행에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우리 부산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다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도시 시민중심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현재 이 내용을 사사시 이제 현명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터질 만한 게 있나요? 더 터질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부산시에 이제 미흡했던 점 이런 과로를 다시 밟지 않는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부산시에서 도시개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어요. 대단해. 대단해. 위원님 만나고 왔는데 뭐랄까 좀 하여튼 그쪽에서도 지금 잡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디부터 이거를 열어야 될지를 모르시겠더라고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LCT 어쨌거나 올해 말에 완공이 됩니다. 자, 건물은 지어질지 몰라도 이 LCT가 남긴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할 거고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이제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게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데 지금도 해운대가 엄청 막히는데요. 올해 말에 아마 이 LCT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교통 환경 개선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미포 6거리에서 LCT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LCT 사업자 쪽에서는 75억만 내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300 빼기 75 하면 한 225억 정도 남잖아요. 이거는 누가 되냐면 이제 부산시의 시민들 또 해운대구의 구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LCT에서 돈 버는 걸 도와주는 그런 꼴이네요.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인자가 누굽니까? LCT 시공사고 LCT에 들어갈 사람들이 낼 거면 그 안에 분양금 안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우리 부산 시민이 225억을 내고 그걸 도로를 닦아주냐는 거죠. 225억을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생산할 때는 사회화를 하고 이익이 났을 때는 사유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뭐 자본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LC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면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이 나눠 가져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도로 까는 데는 시민들 세금을 좀 들여달라. 이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LCT 사업 추진 당시에 좀 해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스킵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LCT 주변에 도로 상황하고 충분히 우리가 교통체증이 예상이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교통정책. 그런데도 대안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부산에 살면서 사실은 외국이나 서울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 뭡니까? 제2 롯데타워. 롯데타워. 그래서 그거 제2 롯데월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가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통환경 개선에 드는 사업비가 한 4,500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보면 부산시에서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쓰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비 4,500억 원을 전액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LCT는 분양 완료라는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완판. 두 개의 주거동은 모두 이제 분양됐고 랜드마크 타워만 지금 이제 분양 중이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타워만 분양 중이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높은 데서 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만약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거나 아니 그런 뭐 여러 조건이 맞다고 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해가 딱 떠요. 그러면서 바닷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쫙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주방장 같은 사람들이 아침에 개를 데리고 뛰댕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 사장 지나가네. 아니 출근한다고 개처럼 뛰어가죠. 하이소사이어티. 욕망이 꿈틀꿈틀거릴 것 같아. 비치 프론트하우스. 그렇지. 개집이 되는 거죠. 개집이.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뭐 비슷한 레벨이라는 그런 우월감도 생길 수 있고. 라마야, 너는 기회가 있어. 그 짜장면 배달이라도 가봐. 근데 쉽진 않아. 그래서 좀 멋지게 꾸미고 샷땡, 룻땡 이런 옷을 걸치고 가봐. 아니 이게 어때서? 사람 자체가 명품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2장 정도 딱 들여가지고 그 글로벌 디파트먼트에서 쫙 빼입고선 갔다 왔습니다. 글로벌 디파트먼트? 어이쿠.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 인터내셔널. 영화 나가가지고 이제 배달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아웃핏으로는 힘들단 말이야.
뭐라고? 지금 이런 데다 불러놓고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데요, 여기는? 회의실이라며. 에? 근데 갑자기 옷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부산의 초고층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취재를 하러 가야 돼. 잠입 취재를. 아, 진짜? 아, 딱이네. 리바이스. 이거 어디 건지 알아? 생주? 홍대. 그래. 32만 원. 한 요 정도 의상은 입어줘야지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쟤 뭐야, 이렇게 이질감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두근.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수요반점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자주 뵙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잘 찾아왔네요.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수요반점에서 그 펜트하우스 큰 높은 고층 건물 거기 지금 이렇게 잠입 취재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잠입을 하신다고요? 잠입 취재. 그런 게 옷이 있을래나? 그래,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좀 이렇게 럭셔리한 옷들 있잖아요. 네. 명품 옷. 아무래도 이런 게 네.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요런 딱 배바지 입고. 배바지 딱 여기까지 네. 딱 입으시고. 야, 이거 색깔 좋네요. 네. 실크 난방에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실크 난방에 여기 명품 여기 1,000원입니다. 다. 1,000원이요? 명품인데 1,000원이에요? 이거 의자는 뭐예요? 앉아서 고르시면 돼요. 앉아서 골라야 되는구나. 야.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 딱 요거하고 요거 받쳐 입으시면. 네. 이게. 눈이 좀 아픈데 매지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완벽하죠.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개척하신 거죠, 스타일을. 보통 근데 부자들이 갑자기 부자 되면 이런 거 입고 다니나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그쵸, 뭐 세상 약간 가니까. 네. 진짜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사람이 옷들을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옷을 입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니저 계산해요. 네, 좋아요. 하이페리온, 스위트, LC, 근데 왜 고층 건물은 다 영어일까요, 이름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여기 부동산은 English available. 굉장히 편한 대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데는 어딘가요? 여기 마린시티가 네. 주거 단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부산에서. 네. 그래서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시면 네. 대부분 다 마린시티 쪽을 네. 선호하시고요. 네. 초고층 살면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초고층 살면 좋은 게 1번 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 패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 보러 가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요? 집 보러 가면 싫어하세요? 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실 분인지 아닌지. 그렇구나. 이렇게 옷을 입고 집을 보러 오면 안 되는 거군요. 표정이 왜 그래? 하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아까 황주방 원장님이 얘기한 게 딱 맞더라고요. 딱 가니까 그냥 사실 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지. 아까 사적인 공간이니까. 자, 이렇게 초고층 건물에 사람들이 곽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초고층 건물 하나 지으면 그 1층에는 보면 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공간, 음식점,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피트니스 센터. 모든 주거 복합 시설이 한 건물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땅에다가 초고층 건물을 넣는다. 매우 효율적인 건축인 거죠, 사실은.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도시의 품격도 올릴 수 있는. 이 보시면 이제 우리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바이에 가면 우리 부르즈 칼리파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로 이 초건축 건물들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효율성의 문제, 이게 이제
그 20세기에 르 꼬르비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네,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런 기획을 했었거든요. 도시 하나를 건물 안에 다 집어넣는. 근데 이거는 20세기 후반부터 되게 비판을 많이 받은 기획이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휴먼 스케일이라 그래서 사람의 사이즈에 맞는 그래서 주로 이제 골목이라거나 오래된 어떤 뭐 곳이라거나 뭐 일본 같으면 교토 같은 뭐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제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초고층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대신에 이것이 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좀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핵심인데 부산의 초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주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마 못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유해야 될 뷰나 이런 것들을 딱 가려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이 LCT의 홍보 문구예요. 나만의 바다에 산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다. 아니 해운대 앞바다가 내 바다다.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들만 그걸 향유할 수 있다. 네. 나만의 바다에 산다라는 홍보 문구는 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바다가 아니다 이 말하고 같은 걸 자연스럽게 확실히 비판적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LCT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자, 그렇죠. 해야지.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준호 국회의원이 이제 지난 29일 날 LCT 방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LCT 방지 법안은요, 연안유역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국토부, 지자체, 해수부까지 그렇죠. 세 개 기관에서. 예, 그렇죠. 해안에 이렇게 그 면에 있는 육지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연안유역이라는 건. 근데 국토부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개발 중심으로 계속 정책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자체 보시면 오늘도 뭐 민간 사업자 위에서 뭐 그냥 뒷수발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안정이 없고 그러면 국토부하고 지자체에만 맡겨뒀을 때는 이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게 판단을 한 거죠. 사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남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산시 시민들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부산시에서 원칙대로만 법을 집행하면 돼요. 이렇게 라인업해서 우리가 영화에도 에서 보듯이 우리가 남이가 마피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사장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세금은 요소 받고 밥은 줘서 먹대. 뭐 그거예요. 옛날 얘기를 민감화시키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내한테 밥은 먹고 아파트도 내한테 얻어서 가고 와 너무 잘 됐어 좋겠다. 맞아요. 야, 이 대사를 여기서 쳐야 되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좀 무서워하는. 자, 특혜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 불리는 LCT.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주방장 오늘 수요반 좀 시사평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짧게 감탄사 하나 하겠습니다. LICT. 이야. 촌철살인이다. 역시 작가다워. 작가잖아. 작가. 예술가다워. LCT 키워드가 일상이 휴가가 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휴가를 부산에서 다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특정 계층들만 항류하는 그런 공간이 해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해야 좋은 거죠. 맞습니다. 전 시민이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함께 향유하는 바다가 바로 해운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맛깔나는 시사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ICT 최고예요.